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전님 들어오셨군요. 영혼을 팔아라님, 공성자님, 경옥고님 오셨습니다. 강군님도 오셨네요. 데빌조님도 오셨습니다. 깐따삐암님, 주제가 무겁네요. 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성남시장실 CCTV 또 나왔다입니다. 자, 잠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예,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영상을 미리 준비한다고 준비했었는데 자, 성남시장실 CCTV 영상 또 나왔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도 나옴.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지금 성남시장실 CCTV가 논란이 되는 이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성남시장실 CCTV가 가짜였다라고 주장한 유동규와 검찰 때문이죠. 유동규와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이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온통 CCTV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유동규는 그거 가짜 CCTV야 라고 되받아치곤 했었죠. 되받아쳐버렸죠. 자, 여기서부터 CCTV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남시장실 CCTV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CCTV 기록은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보관하는데 2018년에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실행을 해왔습니다. 4년이 흘렀죠. 당연히 CCTV 영상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임자였던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CCTV는 남지 않아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했던 얘기를 보면 그래요. CCTV는 견본품이고 폼이다. 실제 녹화가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진상 실장이 그거 가짜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라고 유동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자, 녹화가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당시 CCTV가 작동된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자들 올 때만 켰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했죠. 기자들 올 때만, 기자들이 언제 오는 걸 알아서 기자들은 불쑥불쑥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올 때만 켠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청에는 기자실이 있다고 그랬죠.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CCTV를 항상 켜놨어야 하나요? 자, 그러자 유동규는 갑자기 또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이 바뀐다? 아니, 중요한 거는 정진상 자리에 있는 CCTV지 왜 이재명 자리 CCTV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정진상 자리가 사각지대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꾸죠. 참 사람 못됐어. 그러면서 가짜 CCTV다라는 주장은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보여드렸죠. 양세형의 쇼터뷰라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CCTV를 설치를 했었고 그 CCTV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증거물이 나온 거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바로 여기쯤 어딘가 같죠. 여기쯤 어디 천정쯤에 CCTV가 달려있고 그 CCTV를 향해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CTV가 시장실 내부에 아주 특이한 인테리어로 들어가 있더라. 이건 이미 이때 드러난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MBC 뉴스 2013년 6월 보도 내용입니다. 기자가 천정을 바라보면서 리포트를 하고 있죠. 여기는 바로 성남시장실입니다. 앞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입니다. 바닥하고 내용이, 이 테이블 위치가 다 똑같죠? 예, 아시다시피 이겁니다. 자, MBC에서도 당시 이재명 시장의 CCTV 설치를 보도를 했었고요. CCTV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MBC뿐만 아닙니다. 2013년 6월 MBC 뉴스 데스크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SBS입니다. SBS 문준모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역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CCTV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CCTV가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성남시장 비서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 비서가 앉는 자리에서 CCTV를 볼 수 있고요. CCTV는 이 비서 자리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역시 2013년 SBS 보도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조선일보 역시 비슷한 보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 집무실 천정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다는데 왜? 이러면서 예,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조선일보에 출연을 해가지고 팟캐스트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시장 집무실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조선일보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이재명이 자신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거 이거 증거로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당시 CCTV 자료하고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제 보여드렸던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양세형의 쇼터뷰. 예. 장난이었습니다요. 이미 제가 이제 밖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CCTV가 아유, 조심히 하겠습니다요. 네, 보셨을 겁니다. 예. CCTV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Say ho. 감사합니다. 호호호. 네, 이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그럼 오늘 보여드릴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장면은요. 일단 먼저 이게 아마 MBC 자료인 것 같은데요. MBC 자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 돈을 주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찌 된 사연일까요?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청 시장실,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가고 시장이 서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기록됩니다. 이곳에 설치된 CCTV는 보시다시피 시장실 전체를 비추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행동 자, 하나하나가 보시다시피 감시당하고 CCTV가 떡하니 매달려 CCTV가 있고요. 설치된 건 석 달 전. 작년 6월 취임한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이어 이를 막아보려고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너무 많고 또 압력도 많고 저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게 매우 큰 저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성남시는 민선 1기 시장인 오성수 전 시장을 시작으로 2기 김병량 전 시장, 그리고 3, 4기를 역임했던 이대엽 전 시장까지 모두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도 앞선 시장들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 자, 이렇게 당시 성남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비리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걸 이제 보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시장실에 와서 따로 만나야 될 필요를 전혀 안 느끼는 상황이 된 겁니다. 뇌물을 줄 의사만 표시해도 뇌물 공여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만 지금까지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 처벌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이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런 노력도 좋지만 지자체장의 부정을 막을 법적 이거는 SBS 보도 내용입니다. 많습니다. 문준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그러나 역대 시장들의 말로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고 오성수 초대 민선시장부터 김병량, 이대엽 전 시장까지 역대 민선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성남시는 민선시장 5기에도 청탁이 끊이지 않자 지난 3월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CCTV를 통해 이곳 비서실 모니터로 기자가 CCTV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죠. CCTV를 통해 이곳 비서실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CCTV를 통해 이곳 비서실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제 압력을 넣으려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CCTV를 달아놓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서울 서초구청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구청장 집무실에 CCTV를 달았고 수원시에선 비서관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일명 사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성남시에 이어서 서초구라든지 다른 도시로 이런 CCTV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지자체 내 인사에서도 전권을 휘두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각종 인허가에 권한은 기관장이 있다 보니까 각종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견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지자체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차단하려면 주민 소환제의 요건을 낮추는 등 법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네, 역시 CCTV 영상이 있죠. SBS 문준모입니다. 다시 한번 CCTV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명백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증거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조선일보도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다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적폐 언론들 그리고 검찰은 이 저 CCTV가 저렇게 취재를 할 때 취재를 하러 온 사람이 있을 때만 틀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CCTV는 기자들 올 때만 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켰다가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쭉 켜놓는 게 속 편하죠.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 CCTV가 성남시청 전체 CCTV 시스템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시장실만 따로 연결이 돼 있더라. 아니 뭐 그게 뭐 따로 연결돼 있든 같이 연결돼 있든 그게 중요한가요? CCTV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안 한다의 문제 아닙니까? 녹화가 안 돼 있다? 아니 녹화가 지금은 자료가 남아있질 않겠죠.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까 검찰은 또 이제 당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증언을 듣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검찰이 지들이 불리하니까, 예? 예, 불리하니까, 아마 그 또 뭐 한두 사람 끌고 와가지고 뭐 저 약점 있는 사람 끌고 와가지고 가짜로 진술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성남시 공무원들 숱한 사람들 불러다가 족쳐가지고 약점 있는 사람이 자신들한테 검찰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사실상 또다시 증거를 조작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면 좀 인정을 하세요. 또 이걸 가지고 그 진술을 뭐 반대되는 진술을 이끌어내겠다. 뭐 안 뻔하죠. 뭐 검찰로서는 뭐 약점 있는 사람 한두 명 붙잡아 와가지고 또 불리한 진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겠죠. 예. 우리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할래? 아니면 네 감옥 갈래? 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윽박질러서 진술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CCTV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붙잡아와서 괴롭히겠다. 그래서 또 진술을 만들어내겠다. 증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참 증거 앞에서 좀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는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뒤집기 위해서 억지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짜 증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검찰과 적폐 언론들 참 아무리 봐도 징글징글하네요. 아, 참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은희님, 검찰은 그러고도 남죠? 라고 하셨고요. 촛불 하나 더하기님, 정치 모를 때가 좋아. 뜨거. 예, 깐따삐아님, 징글징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바시용님, 이잼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고요. 정은희님, 한동훈 탄핵 좀 해라, 민주당. 아,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죠? 예. JD 리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해주셨네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당시 성남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 불러와가지고 진술 듣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아이고, 또 누구 하나 사람 하나 잡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약점이 잡혔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기에는 내 양심이 너무 찔리고,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세상을 뜨면 검찰은 그러겠죠. 이재명이 죽였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50분이고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